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집안이 아니잖아요. 박진석은 아내의 성의 말에 동의하며 수빈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성격까지 다부진 아가씨로 첫눈에 썩 마음에 드는 아가씨였지요. 속으로는 우리 성재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단 말이야 하며 생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지난밤 아내 성희와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래도 자넨 안 돼. 얼른 한마디로 매듭 지으려는 진석 회장에게 회장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감정까지 책임지라고는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자신의 의사를 똑부러지게 전하고 떠나는 수빈입니다. 퇴근한 진석에게 아내 성희는 다시 수빈이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식들 문제는 성희가 잘 알아서 하고 있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던 진석은 다시 성희에게 바톤을 넘기기로 합니다. 내가 일단 수빈에게는 선을 그어두었으니 당신이 12월이 지나면 직접 만나서 처리해. 무언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마음 한 구석에 있었지만 회사를 위하고 성재를 위해 집안 좋은 여자가 혼인을 맺어야 한다는 아내 성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고성희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수빈을 성재로부터 떼어놓을 방법. 수빈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고성희는 한적한 카페를 선택합니다. 조명이 은은하고 대화가 새어나가지 않을 만큼 적당히 한적한 공간입니다. 수빈은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창가에 앉은 그녀를 관찰합니다. 자세가 반듯하고 시선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존심이 세구나. 고성희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돈으로 움직이는 타입이 아니라는 것을. 고성희는 자리에 앉습니다. 인사는 생략합니다. 우리 남편한테 이미 들었겠지만 고성희가 차갑게 시작합니다. 난 직접 말하고 싶어서 왔어. 수빈은 조용히 고성희를 바라봅니다. 넌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없어. 고성희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합니다. 절대 안 돼.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런데 수빈이 웃습니다. 비웃음이 아닌 담담한 미소입니다. 그런데요, 수빈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회장님의 아내가 되셨나요? 고성희의 표정이 굳습니다. 제가 알기론 수빈이 계속합니다. 어머니는 이미 미망인이셨고 아들까지 있던 분이셨다고요.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아내가 되셨죠. 성재 오빠의 새엄마가 되셨고요. 수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합니다. 성재 오빠 어머니가 하신 일이라면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넌 고성희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수빈이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성재 오빠는 우리 엄마가 훨씬 더 오래, 더 잘 알고 계세요. 무슨 소리야? 제 오빠 지혁이의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요. 수빈이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과도 친밀한 사이셨고요. 혹시 모르셨나요? 고성희의 입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수빈이 말을 이어갑니다. 성재 오빠가 미국에서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험이 있다는 건 우리 부모님은 모르세요.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아신다면 수빈이 천천히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 집안의 허락을 받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그건 어머니도 아시지 않나요? 이게 고성희가 말을 더듬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수빈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저희 관계에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고성희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역공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수빈.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커피값은 제가 계산하고 갈게요. 수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갑니다. 고성희는 혼자 남아 식어버린 커피를 바라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분노 때문인지
당황스러움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이수빈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받고 그녀는 경악합니다. AP그룹? 고성희가 보고서를 다시 봅니다. 수빈이네 오빠가 AP그룹을 인수한 이지혁이라고? 예, 사모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이지혁 씨가 AP그룹을 인수하면서 그룹 회장님은 고문직으로 물러나 계십니다. 고성희는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수빈 씨의 가족들이 모두 고문님과 친분이 두터우시고 비서가 계속합니다. 고문께서 이지혁 대표를 각별히 여긴다는 사실은 이미 제게에 알려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성희가 중얼거립니다. 또한 고문께서 수빈 씨를 며느리감으로 간택하셨지만 비서가 조심스럽게 덧붙입니다. 수빈 씨가 성재 도련님과의 사이를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고성희는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던집니다. 무일푼 집안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 고성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그룹을 인수하고 감히 넘보지도 못할 집안과 혼사가 오간다고? 사실 고문님이 보육원에서 자라 자수성가한 분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설명합니다. 수빈 씨의 오빠 이지혁 대표가 AP그룹의 창업 정신을 잘 이어갈 인재로 인정받아 고문님이 재계에서 물러나시면서 그룹을 통째로 맡기신 것이라 합니다. 그럼 고성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수빈이를 그 댁으로 시집 보내면 되잖아. 왜 우리 성재와 엮이려는 거지? 사랑한다고 합니다. 비서가 담담하게 답합니다. 이상철 씨 부부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만. 단 남자 쪽 부모가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결혼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셨답니다. 고성희는 머리를 감싸줍니다. 이수빈 씨의 가족들은 모두 수빈 씨가 AP그룹 고문댁으로 시집가길 원하고 있었답니다. 비서가 덧붙입니다. 더구나 이혼 경력이 있는 박성재 도련님보다는. 그런데 수빈 씨가 성재 도련님을 선택하신 거죠. 고성희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련님께서 비서가 말을 잇습니다. 성재가 이상철 씨 댁에 직접 아구찜을 끓여드리고 수빈 씨 부모님께 점수를 따려고 노력 중이시라고 합니다. 순간 고성희는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만했는지. 당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박진석 회장이 서재에서 고성희에게 소리칩니다. 평소 침착한 그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입니다. 성재 고등학교 친구가 이수빈의 오빠라는 것도 몰랐어? 박진석이 책상을 칩니다. 성재가 사춘기 때 누구랑 어울렸는지, 어떤 친구들이 있었는지 한 번이라도 관심 가져봤어? 고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영락 키우느라 바쁠 때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성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기나 해? 박진석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는 줄곧 성재가 새엄마 고성희를 서먹해 하는 것이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껴왔습니다. 성재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성재가 냉정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아내 성희가 10대 아들의 친구를 단 한 명도 모른 채 지나왔다는 사실을. 성재의 사춘기가, 성재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그리고 또 하나. 박진석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내 성희가 자식들의 혼사를 언급할 때마다 재계서열과 재력만을 운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은근슬쩍 동조했습니다. 그래, 집안이 중요하지. 재력이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속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자 괜히 더 화가 치밉니다. 말로 꺼내기는 창피하지만 재계에서 가장 유력한 AP그룹 고문이 비호를 받는 집안이라면
나무랄 데가 없는 혼처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고성이가 겨우 입을 엽니다. 이지혁이 그때 성재한테 유일한 친구였어. 박진석이 한숨을 쉽니다. 성재가 엄마 없는 서름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유일한 친구가 지혁이었고 그 집에서 밥도 얻어먹고 따뜻함을 느꼈던 거라고 하잖아. 박진석은 잠시 멈춥니다.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여보, 미안해요. 성재는 워낙 말이 없고 스스로 알아서 하니 친구들까지 챙기지는 못했네요. 그래도 내 나름대로 했는데 그렇게 말하시면. 고성이가 눈물을 머금고 남편을 바라봅니다. 여느 때처럼 성희의 눈물에 살짝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진석이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둘 다 박진석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성재한테 무관심했던 거야. 나는 회사 일에만 매달렸고 당신은 영나한테만 집중했지. 여보, 고성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그래도 수빈이와는 안 돼요. 박진석이 아내를 바라봅니다. 점을 봤어요. 고성이가 말을 잇습니다. 둘이 궁합이 안 맞대요. 사주가. 지금 그게 중요해. 박진석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자릅니다. 궁합?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어? 하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박진석이 손을 내젓습니다. 당신이 수빈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거 나 다 알아. 박진석은 한숨을 쉽니다. 나는 수빈 씨가 좋던데. 박진석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당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 성재가 그런 여자를 선택했다는 게 오히려 기특했지. 고성이는 입술을 깨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집안 며느리가 될 여자를 돈 봉투 들이밀며 쫓아내려고 했어? 박진석이 고개를 젓습니다. 더 창피한 건 내가 당신한테 집안 좋은 애를 만나야 한다고 은근히 부추겼다는 거야. 박진석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고성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지혁, 그 사람이 내 과거를 알고 있는 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빈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걸 막아야 해. 고성희는 과거 박진석을 만나기 전 어렵던 시절의 일들을 떠올립니다. 자신과 지은호의 관계를 알고 있는 이지혁.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될 비밀들. 사돈이 되면 언젠가는 들통날 거야. 고성희는 남편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다짐합니다. 지금은 남편 말대로 하는 척하자. 하지만 나중에 반드시 둘이 맺어지지 못하게 해야 해.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야. 박진석이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봅니다. 성재한테 가서 빌어. 내 고성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박진석이 덧붙입니다. 이상철 씨 댁에도 함께 가자. 제대로 인사드리고 사과해야지. 알겠어요. 고성이가 조용히 답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합니다.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자책감이 서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박진석은 성재를 회사로 불렀습니다. 앉아라. 성재가 아버지 앞에 앉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성재는 긴장합니다. 수빈이네 집안에 대해 알아봤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네. 성재야, 박진석이 입을 엽니다. 수빈 씨가 그리 좋으면. 성재가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수빈 씨 부모님께 제대로 인사드려라. 박진석이 말을 잇습니다. 그리고 AP그룹 고문님께도. 성재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아버지, 그분들한테 승낙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 박진석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우리 쪽에서 반대할 입장이 아니지.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박진석은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박진석이 천천히 말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미안해. 무슨, 넌 이 회사를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어. 박진석이 말을 잇습니다. 성재는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이 한숨을 쉽니다. 솔직히 말하면 집안 배경이 좋은 여자를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아버지. 하지만 박진석이 아들의 말을 막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욕심이었어. 내 세속적인 욕심. 박진석은 책상 위의 서류를 바라봅니다. 수빈 씨가 어떤 집안이든 얼마나 가난하든 박진석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해. 감사합니다. 성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안하다. 박진석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제라도 내 편이 되고 싶어. 성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가서 수빈 씨 부모님께 제대로 인사드려라. 박진석이 말합니다. 그리고 고모님께도. 아버지가 함께 가마. 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박진석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성재는 일어서며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 성재가 문을 나서기 전 돌아섭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가 오갔습니다. 마이너스. 박진석은 수빈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엎질러진 물과 같은 결례를 범했지만 어떻게든 만회를 하려면 수빈의 부모님을 직접 만나 뵈어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인사를 간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고성이가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수빈에게 한 행동이 너무 과했잖아. 집안에 대해 어린 처자에게 운운했으니 그댁 부모를 직접 찾아뵙고 서로 마음을 푸는 게 좋겠어. 아들 성재에 대한 애틋함으로 박진석은 뜻밖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자꾸만 성희의 마음을 불안으로 떨려왔습니다. 결국 고성희와 박진석 회장은 수빈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성희와 박진석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철과 김다정 부부는 정중하게 맞이합니다. 아이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정이 웃으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박진석이 허리를 숙입니다. 네 사람은 거실에 앉습니다. 사실 고성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제가 큰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수빈 씨에게도 두 분께도.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이상철이 웃습니다. 수빈이한테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성희가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성재의 과거에 대해, 성재의 마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정이 따뜻하게 말합니다. 자식 걱정에 그러신 거잖아요. 저희도 이해합니다. 지혁이가 성재의 친구였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고성희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제가 성재의 사춘기 시절에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그때 성재가 사춘기였잖아요. 친구를 더 좋아할 나이였네요. 이상철이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었어요. 밥도 같이 먹고. 정말 감사합니다. 박진석이 진심으로 말합니다. 그때 우리 성재를 돌봐주셔서. 아이고, 무슨 말씀을. 다정이 손을 내젓습니다. 지혁이도 성재한테 많이 의지했어요. 좋은 친구였죠.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두 아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박진석이 말합니다. 저희 부부는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철이 웃으며 답합니다. 수빈이가 행복하다면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다만 김다정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고모님께도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네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그날 두 집안은 화해하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지혁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집안에 들어오는 이지혁을 보는 순간 성희는 얼굴을 돌아 앉아야 했습니다. 남편 박진석의 성화를 모시겨 직접 인사를 왔지만 자신의 사악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을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고성희의 음모 때문에 결국 성재와 수빈의 결혼조차 무산되는 걸까요? 앞으로의 이야기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